두근두근 두근두근 와그작 와그작. 어머, 여러분 썸네일 보고 놀라셨죠? 저도 엄청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만들 거냐면요, 뚝배기를 만들 거예요. 우선은 뚝배기 몰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리콘을 준비해 보도록 했습니다. 이 실리콘 녀석들은 실리콘 A라고 써있는 녀석과 B라고 써있는 녀석을 낼름낼름 잘 섞어 주셔야 돼요. 이 두 개를 섞고 나서는 시간이 지나면 굳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는 완성된 실리콘이 잘 떨어지도록 분리 용액을 뿌려줘야 되고요. 실리콘을 하나 가득 넣어준 다음에 뚝배기에도 쭉쭉쭉쭉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분 나쁜 말투는 그만 쓰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실리콘을 모두 다 넣어준 다음에 굳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 3일 정도 굳혀야 이쁘게 나와요. 그 사이에 다른 요리들을 해봐야겠죠. 일단 뚝배기를 써가지고 하는 요리를 할 건데, 처음으로 만들 건 뚝배기 피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쉽게 뚝배기 피자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가져왔어요. 이건 사실 지난번에 박명수님과 함께 콜라보를 했을 때 만든 뚝배기 피자인데, 조금 더 진화를 시켜가지고 뚝배기 불고기 피자를 가져왔습니다. 반죽은 만들어 주셔도 되고 발효가 된 거를 냉동으로 팔고 있습니다. 해동만 시켜가지고 쓰시면 되는 녀석들이 인터넷에 많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만드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사드세요. 자, 반죽이 완성이 됐으면 하나씩 띄어내가지고 둥글리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동글동글 굴려가지고 발효를 시킬 거예요. 따뜻한 곳에서 1시간 정도 발효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발효가 되는 동안 불고기 재료를 준비해야겠죠. 뚝불에 들어가는 재료로 피자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채소들을 모두 다 몽글몽글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자니까 치즈도 필요하겠죠. 그냥 냉동 모짜렐라를 써도 되지만 후레쉬를 쓰시면 조금 더 모양이 잡혀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썰어 놓은 대파를 가져와 가지고 나머지 재료들을 전부 다 넣어서 불고기 양념을 만들 거예요. 이거는 피자에만 쓰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고기를 넣어서 그냥 불고기를 할 때도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차돌을 사용해 가지고 차돌 뚝불을 만들 건데요, 차돌이 아니라 다른 돼지고기나 소고기 이런 것들 또는 닭고기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도중에 한번 불을 끼얹어 줘가지고 불맛까지 얹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기름이 흥건하게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이거를 다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제거를 해주고 다시 가져와 가지고 방금 만들어둔 소스를 넣고 한번 휘뚜루마뚜루 볶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용순뼈를 집어넣어 가지고 불맛을 한번 더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익은 녀석은 잠깐 빼서 식혀두도록 하고요. 뚝배기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넣고 키친타올로 싹싹싹싹 펼쳐주도록 합시다. 뚝배기 피자 같은 경우는 치즈를 가장 먼저 넣어요. 그 다음에 토핑을 넣어줍니다. 역순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불고기를 넣어준 다음에 만들어뒀던 도우를 얹음으로써 완성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불고기를 만드는 동안에 도우가 전부 다 숙성이 됐기 때문에 이 녀석을 가져와가지고 쭉쭉쭉쭉 당겨가면서 넓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성이 덜 되면은 저 늘어난 게 다시 쪼그라드니까 그걸로 파악을 하시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걸로 하시면 훨씬 더 간단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븐 또는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잠시 동안 구워주시면 이런 녀석이 나옵니다. 제가 화덕에 구운 건 조금 타서 나왔지만 이렇게 오븐을 쓰시면은 정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화덕보다는 이 녀석이 훨씬 더 좋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접시에다가 뒤집어 주신 다음에 뚝배기를 살살살살살살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피자가 뿅 하고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토치를 사용해 가지고 치즈를 조금 더 색깔을 내주도록 합시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뚝불 대신에 뭐 토마토 소스를 넣으면 여러분이 평소에도 많이 보던 그런 피자가 나오겠지만, 저는 뚝불 컨셉으로 불고기 피자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차돌 대신에 다른 고기를 쓰면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하고요. 냄새를 맡자마자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한 입 먹어보자고 해서 좋습니다. 순식간에 저 피자들이 모두 다 사라진 걸로 봐가지고 맛은 좋았나봐요. 자, 그러면 다음 요리를 또 한번 해보자고요. 아까 만들어둔 뚝배기 틀이 어느 정도 굳어져가지고 꺼낼 때가 됐습니다. 찢어지지 말라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살살살살 꺼내주시면 이렇게 뿅 하고 나옵니다. 사실 저렇게까지 잘 나올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실리콘도 마저 꺼내줘야 되니까 지렛대의 원리를 사용해가지고 꺼내주도록 합시다. 실리콘 몰드를 만들었어요. 이 안쪽에 뭘 넣어가지고 굳히면은 뚝배기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만든 뚝배기는 뭘로 만들 거냐? 초콜릿으로 만들 겁니다. 근데 이 초콜릿을 먼저 녹여주면서 템퍼링을 해야 돼요. 템퍼링이 뭐냐면은 재결정화를 시키는 건데, 그냥 보시면 돼요. 일단은 초콜릿 온도를 높여가지고 초콜릿을 녹여줍니다. 그 다음엔 다시 한번
식혀줘요. 마치 쇠를 달궜다가 식혀가지고 망치로 두들기는 거랑 비슷한 건데 보통은 이런 대리석에 하는데 저는 그냥 믹싱볼을 바꿔가면서 온도를 낮춰줬고요. 온도가 내려간 초콜릿을 다시 가져와가지고 온도를 높여주면 끝납니다. 굉장히 번거로운데 이렇게 해야 나중에 초콜릿이 완성되었을 때 딱딱 잘 부서지면서 윤기도 자르르하게 나기 때문이죠. 템퍼링이 된 초콜릿을 넣어가면서 가장자리 부분에 초콜릿이 완전히 묻어서 모양이 이쁘게 나오도록 완성을 해줍시다. 근데 실리콘이 멀쩡했다고 생각했는데 구멍이 뚫렸지 뭐예요. 일단은 남아있는 초콜릿을 전부 다 부어준 다음에 거꾸로 넣어가지고 바닥면을 굳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 초콜릿 작업을 할 때 튀어나오지 않으니까요. 어느 정도 굳어지니까 제 생각대로 됐어요. 바닥이 굳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초콜릿을 추가로 부어가지고 뚝배기 자체를 조금 더 두껍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가장자리에 초콜릿이 더 묻게 해주자고요. 이 과정을 한 서너 번 정도 반복을 하면서 계속 굳혀지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이것 또한 2-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요리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파이 반죽 생지를 가져와가지고 이걸로 디저트 하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시나몬 롤이란 걸 할 텐데 국내에는 프랜차이즈가 들어왔다가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무튼 이게 뭐냐면은 계피를 넣은 다음에 설탕을 왕창 넣어서 만든 디저트입니다. 외국에선 굉장히 인기 있는데 한국은 별로 인기가 없죠. 마치 수정과가 식혜보다 인기가 없는 거랑 비슷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만들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승우랑 놀면서 만들었던 솜사탕 설탕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요걸 좀 활용해 보려고 만든 녀석이에요.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준 다음에 끝부분을 야무지게 묶어주시고 뚝배기에다가 넣고 구워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뚝배기는 오븐에 들어가는 오븐팬 같은 역할을 충분히 수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요대로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그 사이에 딴 걸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시나몬 빵 위에 올라가는 프로스팅이란 거예요. 크리스피 크림 위에 올라가는 하얀색 소스 같은 겁니다. 이렇게만 섞어주시면 되는데 살짝 걸쭉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 구워진 시나몬 롤을 꺼내서 뒤집어 보도록 하자고요. 과연 전부 다 익었을까요? 뚜껑을 살짝 열어보니까 아름답게 나온 시나몬 빵입니다. 이 위에다가 저 아이싱을 잔뜩 뿌려주면은 금세 녹아가지고 칼로리 가득한 빵이 나오는 거죠. 한 입 먹어보니까 정말 엄청난 단맛이 입에 퍼지면서 형언할 수 없는 괴로움과 기쁨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안쪽에 있는 설탕이 알록달록하게 나왔으면 더 좋겠지만 열을 받으니까 색깔이 그렇게 선명해지진 않더라고요. 무튼 맛있게 먹었고요. 자, 이제 완성된 초콜릿 뚝배기를 가져와가지고 이 녀석 또한 마무리를 줘주도록 하겠습니다. 뚝배기를 빼는 과정에 초콜릿이 부서질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여러 번 초콜릿을 입혀가지고 두껍게 해놨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굉장히 이쁜 녀석이 나왔어요. 아래쪽 부분은 저 글자가 보여질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게 나와가지고 매우 흡족했고요. 요걸로 케이크를 만들 건데 우선은 오레오를 가져와가지고 부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부셔놓은 오레오도 팔아가지고 저는 요거를 간편하게 이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 위에다가 커스터드 크림을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방식으로 커스터드 크림을 만들기에는 너무 귀찮기 때문에 그냥 커스터드 크림 파우더 같은 걸 사용해서 우유만 타주면은 요런 녀석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폭탄 계란찜 같은 질감을 표현해 볼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휘핑을 쳐줍니다. 커스터드 크림 녀석이 위에 완전히 기어오를 때까지 휘핑을 쳐주면은 과하게 휘핑이 돼가지고 울퉁불퉁한 모습의 커스터드가 나올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폭탄 계란찜을 표현하려면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초콜릿 뚝배기에다가 이 계란찜을 커스터드 크림을 쭉 짜준 다음에 활용 정점을 얹어줄 검은깨까지 뿌려주면 완성이에요. 기쁜 나머지 터닝 플레이트를 가져와가지고 얹어줘 봤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녀석을 반을 갈라서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더 좋아할 걸 알기 때문에 칼을 아주 그냥 시게 달궈준 다음에 반으로 뚝 잘라버렸습니다. 마치 치즈케이크의 단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썸네일도 봐야 되기 때문에 뚝배기를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만들어 놨더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직원들이 전부 다 몰려와가지고 너도 나도 퍼먹기 시작을 했어요. 커스터드 크림이 너무 맛있었고 저 오레오 부셔진 녀석들이랑 템퍼링한 초콜릿의 조화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레오가 조금 부족했는지 뿌려가지고 더 먹기도 하고 저는 실제로 저 초콜릿 템퍼링이 너무 잘 돼가지고 흡족한 마음에 뚝배기를 한번 더 깨가지고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직접 뚝배기를 만들어 보면서 요리도 해봤는데요. 뚝배기 피자 같은 경우에는 집에 뚝배기가 있다면 한 번쯤은 해보실 만한 그런 레시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꼭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재밌고 신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